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점심 뒤에는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나른한 봄철 불청객, 충곤증부터 만성피로 증후군까지 피로의 모든 것,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왜 봄이 되면 늘 이렇게 몸이 축 처지고 늘어질까요? 네, 일단 봄이 되면 낮이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수면 시간도 줄어듭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이완돼 또 나른한 느낌이 들고요. 또 충곤증 하면 흔히 봄을 탄다고 하는데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환경 변화로 인한 신체의 일시적인 부적응으로 보고 있고 보통 일주일에서 한 3주가 지나면 없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충곤증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추측컨대요.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이 신진대사 기능이 따뜻한 봄날에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현상으로 봅니다. 또 봄이 되면 또 취직이나 인사이동, 입학 등 일상이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휴식 시간이 적고 신체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피곤해지고 나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봄이 되면서 활동량은 늘어나는데 먹는 이 섭취량은 그대로라서요. 각종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낮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타민 B나 C 등의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마그네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도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몸의 피로감이나 소화장애 또는 관절이나 근육이 좀 결리는 듯한 통증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지나가는 충곤증이라면 다행인데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피곤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피로의 원인이 그냥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질환으로는요, 보시면 이렇게 빈혈이나요, 갑상선 질환, 또 당뇨병, 또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고요. 만성 간 질환, 신부전증, 각종 암도 사실 피로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피로를 유발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감기나 비염, 알레르기 관련 약들이 그렇고요. 고혈압이나 심장약, 또 신경 안정제 등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계속 피곤하다. 또 피로 이외에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함께 있다. 또 휴식을 취해도 피로 회복이 안 된다.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무력감을 느낀다. 또 낮에 졸음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피로가 다른 질환 때문은 아닌지 이럴 땐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질병들이 없는데도 또 계속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유 없이 그냥 한없이 피곤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만성피로증후군의 핵심은 바로 기간입니다. 6개월 이상 피로가 이어진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휴식을 취해도 좋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이 기간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가 있다든가 목이 아픈 인후통이 있다거나 목이나 이렇게 겨드랑이 림프절을 눌렀을 때요. 아픈 증상들이 있고요. 근육통, 또 관절통, 두통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만성피로증후군이 오면은 무력감 때문에 굉장히 헤어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치료법은 없습니까? 이 몸의 불균형 상태가 오래된 경우라서요. 이 단기간의 치료 효과를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 서서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치료를 늘려주는 방법이 좋은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요. 매우 천천히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요, 오히려 힘에 부쳐서요, 더 피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3개월 기준으로 주 5회, 한 10분 정도만 운동하고요. 상태에 따라서 매주 1분에서 한 2분씩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하루 최대 30분이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 충곤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 아침 식사가 필수라는 겁니다. 이 아침을 거르면 뇌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허기진 상태에서 오전을 무기력하게 보내기 쉽고요. 점심때에 또 과식을 오히려 유발해서 충곤증을 악화시킵니다. 아침 식사는 배부르지 않을 정도가 좋고요. 또 단백질이나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B와 C가 풍부한 신선한 야채와 또 과일이 좋은데요.
쑥이나 취나물, 달래, 냉이 등 봄나물의 경우 입맛도 돋워주고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다시마나 미역, 톱나물 같은 각종 해조류도 춘곤증을 깨우는데 매우 좋습니다. 커피 또 한두 잔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이 신진대사를 빨리 회복시키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탈수와 이노작용을 유발해 또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심 뒤에 한 20에서 한 3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게 좋은데요. 잠깐의 낮잠은 업무 능률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일 때문에 잠을 못 잔 경우엔 주말에 한두 시간 더 자서 피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건강톡톡 박경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피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